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중증 외상센터를 몰래 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류 소식이 아닌 내란 사태 관련 잡소리를 좀 길게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잡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류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채널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란 시기가 구속되면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목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내란 시기를 지지하는 구구일배 집단이 폭동을 일으키며 정말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고, 언론들 또한 미쳐서 내란 시기를 지지하는 내란의 힘 집단을 방송에 출연시켜 계속 이 사태를 양비론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구구일배들이 조직적 여론조작에 참여해 여론을 왜곡하고 아직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자칭 중도라 칭하며 여론에 따라 갈대처럼 움직이는 무지성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정말 단순합니다. 이 사태는 정치적 싸움도 아니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일당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를 살인죄보다 더 높은 형벌인 최고 사형, 최저가 종신형 단 2개 형벌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란 수기가 지은 죄는 살인죄보다 더 악질적 범죄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살인 강도가 무기를 들고 침입했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그 살인 강도를 막았는데 살인 강도가 붙잡혀서 진술을 우리는 살인 강도를 할 목적이 아니라 그 집의 강도의 무서움을 알려주기 위한 계몽이었다라고 주장하면 우리나라 어떤 정상적인 국민이 그 살인 강도는 그 가족을 계몽하기 위한 짓이다, 강도들을 풀어줘라 말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이라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란 시기의 한 짓은 전 국민이 목격한 확실한 내란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사람들도 같이 본 내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언론이나 해외 모든 정부에서 그의 내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은 아직도 이 내란을 양비론으로 내란 동조자들과 민주주의 세력을 1대1로 패널을 배치해서 계속해서 중계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또 내란에 직접 가담한 내란의 힘을 정상적인 정당인 양 아직도 그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필터 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선동된 자들이 법원을 습격해 폭동을 일으킨 지금에도 아직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을 아주 가볍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짜 우리나라가 독재국가가 되거나 더 큰 폭력 사태가 일어나야만 정신 차리고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제대로 된 시각으로 방송할 것인지 정말 쓰레기 언론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를 어떤 사람들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중국을 독재라고 비판하고 북한을 비판하지만 지금 우리의 언론은 자발적 독재 정권의 추종자, 자발적 내란 속의 추종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쯤 되면 내란 수기의 한패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동에 가담한 내란 선동자와 같습니다. YTN, 연합뉴스, MBN, TV조선, 채널A 이 언론들은 반드시 이 내란 수기가 탄핵되고 형이 확정되었을 때 이 내란을 양비론으로 치부해서 선동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는 것입니다. 이 사태를 제대로 국민의 편에서 방송하는 채널은 MBC와 JTBC밖에 없습니다. 저런 쓰레기 언론이 정리되어야 진정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가 됩니다. 혹자는 언론의 자유화를 외치지만 저들은 언론이 아닙니다. 저들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범죄자의 범행을 양비론으로 만들어 국민을 선동하는 그냥 어용방송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언론이 아니라 이익집단일 뿐입니다. 그들이 중국의 공산당을 찬양하는 어용방송과 뭐가 다를까요? 그들은 독재국가와 딱 어울리는 언론일 뿐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독재자를 찬양하는 언론이 아닌 찌라시에 불과합니다. 각설하고 넷플릭스 중증 외상센터의 초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몰래 보는 중국 반응도 폭발하는 것을 보니 이 드라마는 대박이 날 듯 보입니다. 다음은 중증 외상센터를 몰래 본 중국 반응입니다.
정말 최고예요. 두 번째 시즌을 기대합니다. 줄거리는 진부하지만 재밌어요. 주지훈 씨 살 좀 빼주세요. 김래원이 연기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나는 다음 생에는 의사가 되고 싶다. 한국의 멋진 드라마. 백강혁 교수님, 이 세상에는 당신 같은 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좀 과장됐네요. 음식과 함께 봐도 괜찮은 드라마입니다. 현실에는 이상주의가 필요하다. 코미디라고 해도 나쁘지 않은데 어떤 부분은 너무 터무니없지만 소품은 꽤 현실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안한데 주지훈이랑 추영우가 너무 좋다. 한 해 보고 다음에도 보고 싶어서 단숨에 다 봤습니다. 8회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너무 재미있고 한국 드라마는 언제라도 모든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영상을 아주 잘 찍었습니다. 모든 의료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이 끝나고 다시 전화를 한 번에 봤어요. 원작을 보신 분들은 전반부 싱크로율 100%뿐만 아니라 후반부에도 의외의 플롯 블라인드 박스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흑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그는 중증 외상의사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무학이고 엉뚱하며 웹툰보다 더 백강혁 자신처럼 보입니다. 2화까지 봤는데 꽤 괜찮고 약간 과장되고 약간 열정적이기도 하고 약간 웃기기도 한데 주지훈이 내 새 아이돌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웃음이 납니다. 저는 이 시리즈만큼 처음 몇 분부터 끝까지 즐겼던 시리즈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중국 드라마는 중국 사회를 찬양하며 재미와 인기를 떨어뜨리지만 한국 드라마는 한국 사회를 비판하며 재미와 인기를 얻고 있다. 이것이 중국과 한국의 스토리 차이다. 작가, 배우, 감독, 프로듀서가 함께 모여 드라마 시리즈를 관객에게 노래하고 동시에 계속 웃게 만드는 일은 드뭅니다. 진정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최고 수준의 병원에서 진짜 의료 외상 치료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지한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코미디를 조금 더 하면 정말 고맙습니다. 배우들이 훌륭한 일을 했고 각본에 별 10개를 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리즈의 두 번째 시즌을 보고 싶습니다. 8개 에피소드를 모두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 아니 시리즈라고 해야 할까요? 훌륭하게 구성된 줄거리 때문에 이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제가 너무 빠져들어서 단 하루 만에 드라마 전체를 몰아보는 일은 드물지만 이 작품은 처음부터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장면은 저를 크게 웃게 만드는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 순간과 저를 좌석 끝자락에 앉혀놓은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 사이를 오갔습니다. 캐릭터 자체는 종종 호감이 가지 않는 편이었지만 이는 뛰어난 연기의 증거였고 이는 시리즈의 매력을 더했습니다. 캐릭터를 싫어하기 쉽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캐릭터에 깊이를 더하는 그런 완벽한 연기를 보는 것은 매혹적이었습니다. 각본은 날카로웠고 연출은 정확했으며 제작 가치는 최고 수준이었고 이 시리즈의 모든 측면을 진정으로 사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의료 드라마는 오글거리지만 이 드라마는 찐이다. 이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모든 팀, 즉 각본가부터 감독, 촬영감독, 의상 디자이너, 특히 이 매력적인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은 배우들에게 찬사를 보내야 합니다.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잊을 수 없는 시청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지속적인 인상을 남겼다는 점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줍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후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100% K-의학 드라마에 빠져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재미가 있고 의료시술 묘사가 지나치긴 하지만요. 주인공 백박사가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관객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는 캐릭터의 묘사와 환자를 구하려는 그의 일심동체를 매우 잘 소화해냈어요. 모든 조연 캐릭터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어요. 스토리라인이 지나치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극도로 중독성이 있어요. 유일한 단점은 일반적인 K드라마 12에서 16부작보다 짧다는 거예요. 정말 8부작 더 보고 싶어요. 잘했어요, 넷플릭스. 이런 작품이 더 필요해요. 중국은 왜 이런 메디컬 드라마조차 한국을 따라갈 수 없는가? 왜 10점 만점에 10점을 주었는지 설명해야 하나요? 여러분 꼭 보세요. 저는 엄마와 함께 하루 종일 이 시리즈를 몰아봤는데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제발 좋은 리뷰를 써서 다른 K드라마 팬들에게 알려주세요. 이건 내가 알던 K드라마 스타일이 아니야. 어쨌든 불평은 아니지만 제발 이걸 더 만들어줘. 캐릭터들도 너무 좋아. 모두 파이팅.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인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것을 보니 이 드라마는 내일쯤 넷플릭스 순위에 바로 진입할 듯 보입니다. 앞으로 이 드라마의 넷플릭스 순위를 쫓아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정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